긴급 속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이 1차 실패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임명한 이사들의 법적 임기가 8월 13일부터였는데 재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사들의 임기도 8월 26일까지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이 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한 이사진들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의 몰락을 예측한 노종면 위원 발언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총국이 벌어졌냐 하면 김태규, 이진숙 두 사람이 각 이사진 구성을 놓고 투표를 합니다. 합의가 안 돼서 7, 8번씩 투표를 했다는 게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의 국회 증언이에요. 심의한 시간이 없어요. 서로 나는 이 사람 시키고 싶어. 나는 이 사람 시키고 싶어. 그래서 KBS 이사 11명을 뽑아야 되는데 7명밖에 못 뽑았어요. MBC 이사 9명을 뽑아야 되는데 6명밖에 못 뽑았어요. 박문진 이사 9명을 뽑아야 하는데 6명밖에 의견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됐어요. 조율도 못한 거예요. 예. 왜? 심의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네. 조율할 명분도 없는 거죠. 그냥 명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이거 가처분 인용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정해도 됩니까? 말씀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본안에서 다루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본안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충분히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할 만하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방통위가 이사들을 뽑으니까 뭐 방통위가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는 방식이 법에 규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방통위가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3년 전에 KBS 이사 뽑는데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 의결을 할 때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3주가 걸렸어요. 왜? 다 면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MBC는 뽑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도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추려놓고 최종 의결을 할 때까지 7일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2시간 만에 뚝딱 해치웠어요. 길게 봐서 2시간입니다. 이걸 누굴 설득을 시키겠냐고요, 이거를. 결국 9일날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진숙 씨가 버티겠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 도박을 건 거예요. 정권 차원의 도박이에요. 네. 그러면 이진숙 씨는 왜 이 도박을 할까? 이진숙 씨 개인만 생각하면 이 도박해야 돼요. 장관급 자리가 걸린 건데 5개월 놀아도 기본급은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나와요. 참 저도 답답합니다만 법이 그렇습니다. 월급 받고 일 안 하고 5개월 있다가 헌재는 지금 인원 구성이 정권에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장관급 자리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 이제 개선 장군처럼 또 코스프레 할 수도 있고 이진숙 개인으로 보면은 당연히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앞서서 탄핵 발의됐던 사람들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사표를 내서 도망쳤다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런 비난 받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의 프로그램에 나름대로는 협력한 거죠. 그래서 빠져준 거죠. 이진숙 씨 안 빠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겠죠.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그러니 정권 차원의 프로그램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역할의 당사자라면 저는 버티고 싶지만 서로 혹시라도 이거 집행정지 인용돼 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빠져주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정치적 부담이 적겠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실제 헌재에서 제대로 한번 그 탄핵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2인 체제에 대한 그 판단은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유지된다? 그 말이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해석의 여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이제 권태선 이사장 그다음에 YTN 매각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가처분 집행정지 그 심판을 했을 때 결정문에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법하다라고 단정하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YTN 같은 경우에는 본안에서 다퉈라 이거고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위법이다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죠. 이걸 가지고 법관들 그것도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구성이 바뀐 헌재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법리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2인 체제만 가지고 본다면 대단히 불리하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 법관, 재판관, 헌법재판관의 구성 비율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불리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진숙에 대해서는 7월 31일 전체 회의 의결의 불법성을 얹었어요. 그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쪽에 서 있는 그런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쉽게 동의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예년의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번도 면접을 안 하고 뽑아본 적이 없어요. 공영방송 이사를. 근데 이번에 면접을 안 했어요. 이런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국민께 이래서 우리는 이진숙 탄핵이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7월 31일에 이 무리한 그 의결, 박문진 KBS 이사진 교체 의결이 결국을 정권 차원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뭐 6개월쯤 뒤의 일이고 당장 이제 네. 8월 9일 날 가처분 이제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박문진 이사가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MBC를 이제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그러면 KBS에 YTN에 그럼 MBC까지 이제 장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이제 정광석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나 나쁜 일은 빨리 해치워야 부작용이 덜하다. 어차피 할 일이면. 그런데 윤석열 정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MBC 장악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라도 해야 된다라고 쓴 카드가 이진숙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진숙 카드가 얼마나 바닥인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진숙 씨의 법카 사용 내역에 대한 평가는 여야 불문, 보수 진보 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 도대체 이제 소위 보수 또는 여권 진영의 사람들 제가 빙의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아니 우리 진영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 어떻게 나도 두둔해주기 어려운 사람이 이 앞에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MBC를 설사 사장 교체하는 수순까지 가서 장악하려 든다 하더라도 뭐 내부의 반발도 있겠지만 저항도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민들께서 이미 많이 알아버렸다. 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려는 것이 과연 뭐 저들이 얘기하는 뭐 방송의 정상화, MBC가 이미 편향된 방송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절차이다. 이런 걸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